그러면 최소한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이것보단 더 나은 상황에서 볼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6대3이든 7대3이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이겨라 하고 롱패스나 뻥 때리고 있었으니까 이걸 후방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한테 2대1로 패배했는데요. 오늘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래서 통계 사이트 평점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진 평점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케인을 제외하고 죄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후방 선수들은 평점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실상 오늘 문제는 그 후방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수비 시엔 4-4-2로 됐지만 공격 시엔 이렇게 3-4-3으로 바뀌었어요. 양 윙백들이 모두 잔뜩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3-2-5나 마찬가지였죠. 저번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똑같은 방식이었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습니다. 우측 풀백인 에메르송이 센터백 라인에 머물면서 3백을 만들고 그 앞에 2명의 중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전술을 큰 폭으로 바꾸긴 힘들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선 가장 익숙한 3백의 모습을 취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나오던 문제점도 똑같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3백과 투중미 라인에서 그 이상으로 볼을 전개시키는 게 아주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했던 문제의 핵심이 죄다 여기에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였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토트넘의 이 후방 5명이 아스톤 빌라의 투톱의 움직임만으로도 거의 봉쇄됐다는 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수비 시에 4-4-2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달랐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윙어인 베일리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5-3-2처럼 위치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토트넘의 왼쪽 윙백인 벤 데이비스가 올라갈 때 베일리가 내려가서 잡아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손흥민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윙어인 베일리를 적극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비수들은 손흥민한테만 신경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러니까 토트넘의 왼쪽 센터백인 랑글레한테는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랑글레한테는 전진할 기회가 종종 생겼는데 아스톤 빌라에선 오른쪽 톱인 부엔디아가 열심히 뛰어가서 잡도록 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부엔디아는 호이비에르를 잡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랑글레가 볼을 잡고 전진을 할 때 토트넘은 이 점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엔디아한테 랑글레와 호이비로 2대1을 걸면서 이 선수가 랑글레를 잡으면 호이비로 전진하고 호이비를 잡으면 랑글레로 전진하는 식인 건데요. 문제는 토트넘이 이 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단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부엔디아가 랑글레한테 붙으러 가니까 랑글레가 그냥 냅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버리는 걸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빌라의 수비수들과 중미들이 모조리 여기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죠. 이 정도의 숫자 차이가 있는데도 빌라가 뚫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볼이 투입된 지역 숫자만 보면 거의 6대3이에요. 당연히 슈팅 기회는커녕 볼 소유권을 이어갈 수조차 없었고 공격권을 그대로 아스톤 빌라한테 내주게 됐죠. 댓글을 보면 이런 걸 그럼에도 공격진 탓을 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원인은 후방과 중원 지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문제는 부엔디아에게 2대1을 걸 수 있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원인은 첫째로 랑글레가 너무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면서 호이비와의 거리를 크게 벌리질 못했다는 점과 둘째로 호이비가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전진을 꺼렸다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랑글레가 좀 더 측면으로 벌린 상태였다면 부엔디아가 커버를 하러 오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고 동시에 호이비한테 볼을 넘기기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이비가 볼을 받고 직접 전진했다면 토트넘의 3톱 앞을 잡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중미들 쪽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이것보단 더 나은 상황에서 볼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6대3이든 7대3이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이겨라 하고 롱패스나 뻥 때리고 있었으니까 이걸 후방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아까는 랑글레의 문제가 컸다면 지금은 호이비의 문제가 크게 드러난 장면인데요. 아까와 다른 점이라면 베일리가 올라왔던 건데 이건 간단하게 데이비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베일리의 오늘 수비시 역할은 데이비스를 막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머진 똑같죠. 부엔디아가 호이비를 잡고 와킨스가 스킵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랑글레가 직접 전진을 하진 않았지만 꽤 괜찮은 패스를 넣어줬어요. 스킵이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걸 이용해서 왓킨스가 앞을 잡고 있음에도 이걸 뚫고서 볼을 넣어주더군요. 그래서 이건 정말 괜찮은 전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호이비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이걸 완벽하게 무산시켰어요.
호이비는 이 패스가 들어간 시점부터 앞으로 뛰고 있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킵이 볼을 잡고서 몸을 돌리는 것에까지 성공을 했는데 볼을 줄 곳이 없게 됐죠. 게다가 심지어 투톱한테 2대1로 압박을 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부엔디아가 스킵한테 강하게 부딪히면서 볼을 뺏어버렸어요. 원래 부엔디아는 호이비의 마크맨이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대놓고 스킵한테 갈 수 있었던 건 방금 장면에서 호이비가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패스기를 계속해서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호이비가 랑글레이 패스가 투입되는 직후부터 앞으로 움직였다면 대략 여기까진 이동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킵은 2대1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더 전진하긴 힘들었겠지만 호이비한테 넘긴다는 선택을 통해서 볼을 더 앞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호이비보다 뒤에 있던 베일리가 호이비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원래 베일리가 잡아주고 있던 데이비스가 완전히 프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랑글레가 좋은 대각선 패스를 스킵한테 보냈음에도 여기에서 호이비가 적절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킵이 볼을 줄 곳이 없게 됐고 그래서 2대1 상황임에도 어거지로 뚫고 가려다가 결국 볼을 빼앗기고 역습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선 호이비의 움직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후방의 모습은 당장 상대팀인 아스톤 빌라와 비교하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애슐리 형이 볼을 잡고 있는데 측면 수비수인 만큼 볼을 잡고서 앞으로 막 전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케인이 와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죠. 케인의 입장에선 영이 이렇게 그대로 측면을 돌파하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러니까 영이 중앙에 있는 맥긴한테 볼을 넘겨버렸어요. 케인한테 자신의 측면 돌파를 막을 거냐 아니면 중앙에 있는 맥긴한테 향하는 패스기를 막을 거냐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강제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케인의 입장에선 이 패스를 잡아주기가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맥긴이 볼을 잡게 됐는데 그래도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맥긴의 앞을 잡아줄 순 있었어요. 지금 히샬리송을 보면 또 다른 중미인 더글라스 루이스한테 향하는 패스기를 막는 위치에 있죠. 토트넘의 미드필더라면 100% 백패스 했을 겁니다. 센터백한테 한번 넘겼다가 측면으로 전개하는 식으로 나갔겠죠. 하지만 아스톤 빌라는 달랐어요. 히샬리송이 지금 루이스를 향하는 패스기를 막느라 맥긴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맥긴이 이렇게 중앙으로 직접 달리는 방향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긴은 그냥 중앙으로 슥 하고 달려버렸어요. 너가 루이스한테 향하는 패스기를 막는다면 나는 그냥 너를 지나쳐서 앞으로 가버리겠다는 거죠. 아주 과감하면서도 현명한 이 판단 덕분에 아스톤 빌라는 뭐 백패스를 하고 측면으로 돌리고 그런 식의 과정을 건너뛴 채로 빠르게 중앙에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맥기는 상당히 훌륭한 선수이지만 이건 토트넘 중미들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빌드업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계속해서 공격에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느끼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